수험생 여러분, 회계원리 정복의 첫걸음, 입문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과정은 크게 파트 1, 파트 2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파트 1에서는 회계의 기초, 회계 용어도 공부하고 부기 공부도 하고 정보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록할까요? 기록의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문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그대로 기출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문 과정 이 파트를 잘 여러분 숙지해 주시고 그대로 시험장에 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꼼꼼하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록의 결과를 정리해서 레포트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제 결산 과정인데 입문 과정에서는 이 결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가볍게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의 정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회계 원리를 공부하니까. 그 많은 수험 선생님들이 회계 공부를 딱 회계 그러면 숫자가 복잡하고요. 계산기가 떠오르고요. 아주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그 기업을 알고 싶어하는 주체들한테 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이 기업을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주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자, 주주죠, 주주. 내가 A라는 기업에 주주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주주는 이 기업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엇을 알고 싶어 하죠? 내가 이 회사 주주기 때문에 내가 이 주주는 내가 주식을 계속 보유할 건지, 이 주식을 내가 더 매수할 건지, 또는 매도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려고 하면은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나고 있는지, 손실이 나고 있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 내가 경영 성과를 알고 싶겠죠.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재정 상태,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인데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알고 싶어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가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하고 여기는 이익이 있는지 손실이 이런 걸 너무너무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알려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회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회계. 자, 그럼 이런 정보를 알려주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려면 이 정보를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들을 기록을 해야지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기록이 일단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보를 만들기까지 회사는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장부기입. 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공부를 처음 할 때 우리가 부기 공부를 먼저 하는 이유가 내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먼저 선행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의 용어가 바로 부기다. 여기서부터 회계는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문서의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이제 자 보시면은요. 부기와 회계 이렇게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기 공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험생님들이 부기는 좀 기초고 회계는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기 없이 회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기를 통해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까?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내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결론이 뭐다?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현금 출납부를 쓰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기말 잔액을 알 수 있죠. 우린 이것을 회계 정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부기 공부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업을 목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입니다. 영리 목적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가 잘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의 과정이 바로 이제 먼저 그 재산의 변동사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록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기, 북키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그 기업이 있다고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금이 오갈 수 있고 이 기업이 열심히 장사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내가 서비스 제공하고 돈을 또 받잖아요. 장사한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급여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록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부기라고 하고 이 부기도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이 복식부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기록의 방법을 공부하는 게 바로 파트 1이에요. 그래서 기록할 때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무수히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공부하는 게 기초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자, 부기 예를 들어서 장부기입이 부기인데요.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이 회사가 돈을 줬죠. 현금을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자산이 들어왔고 또 다른 자산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록하는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다면 기계장치 구입했어요 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하는 방법은 이중적으로 기록해요. 양면성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들어왔는데 또 다른 자산이 나갔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분석하는 거를 이중성 이렇게 기록하는 부기를 복식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식부기를 우리가 바로 이 파트 1에서 하나씩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일정한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원리 원칙이 인문과정의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제 회계와 부기의 관계를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그렸던 그림이긴 한데, 요 그림을 보면 내 안에 넣어 있다. 자, 회계 안에 부기 있죠. 그 얘기는 회계 속에 부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기 없이는 회계는 뻥 뚫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부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장부 기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장부 기록. 이 장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장부 기록을 통해서, 자, 이 장부 기록을 해서 내가 이번 달에 또는 1년 동안에 우리 회사가 얼마를 팔았고, 매출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실적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기는 결국 뭐냐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 회계 수치, 회계 정보가 생성된다, 생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회계는 이걸 포함했기 때문에 회계 속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 회계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앞서 말씀드린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있죠. A 정보 이용자, 이렇게 쭉 무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가 대표적으로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 쉽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기록을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부기라고 그랬죠. 부기. 자, 이 부기를 통해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지죠. 자, 매출액도 만들어지고, 뭐 실적도 만들어지고 등등이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기록의 결과고, 그럼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파트 1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할 거고, 이 만들어진 정보가 회계는 자, 이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주도 있고, 여기 채권자도 있고, 무수히 많은 주체들이 있어요. 차후에 공부하지만, 그러면 회계는 뭐냐면, 이 만들어진 정보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만들어진 정보가 이들의 각각에 전달됐을 때, 요 주주가, 자,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이 주식을 내가 계속,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고 매도할 거냐, 아니면 추가로 더 매수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이게 바로 유용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회사가 요 매출액이라는 숫자가 말이에요. 분식회계의 근거에서 한 2배, 3배로 부풀려 있어요. 그러면 이 매출액의 금액을 가지고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50억에 5배 이렇게 부풀렸다. 그러면 주주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자, 이들의 주체가 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요 부기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 유용한 정보 제공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회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누구를 포함한다? 부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내용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해관계자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관계자들을 우리 앞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렇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주체들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요 주체들은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 앞에 강조 주주 투자자.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의 예를 들어서 A 기업이다. 그럼 A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죠. 실적이 요번에 어떻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시자료가 궁금해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회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려면 우리 먼저 선행적으로 뭐 해야 된다? 기록의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장부 기입이었다. 이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이거 정보를 제공할 때 자, 기업은 이제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정보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회계 정보에 녹아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이들의 정보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다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의 분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 아까 이제 OT에서 우리 시험범위 얘기했을 때 재무회계 80%, 그 다음에 원가관리액의 20%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자,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있어요. 그죠? A, B, C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이게 바로 뭐죠?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 외부 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외부 정보 이용자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죠? 많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게 많기 때문에 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는 반드시 기준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80%가 기출되고 있는 재무회계 파트를 공부하실 때 각각의 파트에서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걸 전달할 때 약속에 의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하는 수단도 어떻게 될까요?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고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재무제표고 일반 목적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회계 우리 기출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자, 불특정 다수인한테 제공하는 바로 회계가 재무회계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약속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달 수단은 기준에 근거한 보고서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게 80%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관리회계는 자, 이 관리회계는 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요. 이게 아니에요.
자, 관리회계는 뭐냐면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내부 이해관계자, 이게 바로 경영자거든요. 자,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 요게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뭐 하죠?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가 없을까요? 기준에 근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되는 그 보고 수단도 약속에 의할 필요가 없이 경영자가 잘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특수 목적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에 할애에서 공부할 내용이 어느 파트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재무회계 파트죠. 요게 우리가 기출에서 80%가 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재무회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문과정, 이건 결국 재무회계 정복을 위한 정말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문과정을 잘 하셔서 일단 재무회계의 핵심 주제를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합격에 큰 무리가 없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회계 기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자, 부기를 통해서 장부에 기록했고, 그 장부에 기록해서 정보를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주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재무회계고, 여기까지 공부했죠. 그러면 정보를 제공할 때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횟수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때 아무 때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회사의 기록을 1년 단위로 하는 게 12개월이 가장 많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죠? 이걸 단기라고 해요, 단기. 그리고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걸 기초라고 그래요, 기초. 이걸 뭐라고, 기말이라고 해요, 기말. 보통 12개월 법인인 경우에는 이 12개월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12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12개월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연차 보고서라고 합니다. 연차 재무제표.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얘는 뭐죠? 100%가 되는 거죠. 100%. 이게 가장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보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빠른 정보를 요구하잖아요. 나 1년까지 기다리기 너무 어려워. 한 6개월 정도 빨리 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런 정보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1년을 기다리지 않고 1년의 반을 뭐라고 하죠? 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걸 상반기라고 하죠? 반기. 그래서 반기까지 결국 요 50%, 6개월에 대한 보고서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반기 재무제표라고 하죠. 자, 6개월도 너무 길다. 난 더 빨리 정보를 알고 싶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분기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분기 재무제표. 그래서 분기 재무제표는 1년에 12개월 중에 3개월이니까 25%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할 때 빠른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은 좀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 재무제표, 그다음 반기 재무제표, 분기 재무제표 이런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회계 용어를 공부했고, 그 회계 용어를 공부하면서 먼저 기록을 해야지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부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부기를 통해서 얻어진 회계 정보를 가지고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데, 그 정보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다. 바로 이게 재무회계. 경영자한테 제공한다. 이게 관리회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자, 앞에서 제일 첫 시간에 공부한 게 있었죠.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기업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기업이 이렇게 있고, 자, A기업, B기업, B, C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가 대표적으로 주주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들이 이제 주주가 대표적으로 기업에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있다. 그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회계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이 정보를 이제 회계 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보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만들기까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회계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럼 뭘 알고 싶어 합니까? 그 A 기업이 지금 남는 장사를 했는지 적자인지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걸 성과라고 하죠. 벌은 거에서 들어간 걸 뺀 것을 성과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회계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경영성과라고 그래요. 경영성과. 일단은 실적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기업이 건강한지, 빚이 많은지 적은지, 자산 상태가 얼마인지, 내 돈이 얼마인지, 이걸 재무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게 재무 상태. 이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본서 가시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양들의 대부분은 재무회계에서 요 두 가지 기둥의 정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는 재무상태 정보 내용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는 성과 정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기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바로 요 파트예요. 이 재무상태 정보 회계가 기초회계에서부터 이 재무상태 관련된 회계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 반 정도는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재무상태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 상태. 자산이라는 거 우리가 회계 공부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건물 한 동 있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근데 이 자산 속에는 뭡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건물 중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고 내 돈이 있다는 겁니다. 요 관계, 이 3인방의 관계를 재무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계적 용어로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을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회계적 용어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성과는 뭐냐면 내가 벌은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벌기만 합니까? 벌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죠. 자, 버는 것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고 벌기 위해서 들어간 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수익이라는 거 하고 비용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개정 과목 회계의 다고 그중에 여러분 기출 빈도가 억수로 높은 게 바로 뭐다? 자, 기출 빈도가 억수로 높은 게 바로 요 파트라는 거예요. 파트. 자산, 부채, 자본.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거는 이 재무 상태 정보부터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재무 상태는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기초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회계적 용어에서 자산의 정의가 뭐고 부채의 정의가 뭐고 자본의 정의가 뭐고 이걸 공부한 다음에 그러면 자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용어와 다른 회계적 용어인 개정 과목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때는 일상적인 용어를 안 하고 회계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이것을 익히는 게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 정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갔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 정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 이 재무상태는 그 기업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주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재정 상태가 튼튼한지 안전한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요게 바로 그 기업의 건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재무상태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그 기업에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이 그 기업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달된 빚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3인방의 관계를 재무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례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김합격 씨가 아주 쉬운 사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례지만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는 김합격 씨가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돈이 5,000원밖에 없어요. 5,000원, 5,000원. 수중에 5,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신발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신발이 보니까 하나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3개 살려고 하는데 25,000원을 조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김합격 씨가 이 상황에서 지금 돈은 얼마가 지금 있는 거죠? 내 돈과 남의 돈 두 가지 합이 3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지금 있는 게 금액이 얼마예요? 3만 원이 있어요, 이게. 3만 원이 있는데 이 3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 3켤레를 샀죠. 그러면 내가 현금 조달된 돈하고 내 돈 가지고 어떤 자산의 형태로 바뀌었죠? 신발이라는 자산 형태로 내가 3켤레에서 3만 원의 상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발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신발이 얼마죠, 이게 지금? 신발이 3만 원이죠? 만 원씩 3켤레니까. 그럼 신발만 보면 난 자산이 지금 3만 원어치가 있는 거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상태는 이것의 내막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중에서 빚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빌린 돈이 얼마다? 2만 5천 원이고 내 돈이 얼마입니까? 5천 원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빌린 돈 빚이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이지만 만약에 이게 5천 원이고 이게 2만 5천 원일 수 있잖아요. 그 완전히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해석하는 게 바로 뭡니까? 네, 바로 재무상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타인 자본, 남으로부터 조달된 돈과 바로 내 돈의 관계를 해석하는 정보, 이것을 재무상태 정보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재무상태 정보는 우리가 회계적 용어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산이라고 한다는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이걸 자산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회계적 용어죠. 자, 그 다음에 빌린도 이게 빚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빚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갚아야 될 의무, 부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자, 이 자산에서 마이너스를 뺀 내 돈 개념이죠? 이건 내 돈이에요. 자, 이 내 돈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회계적 용어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업이 지금 보유한 자원이 있어요. 이거 보면 건물도 있고요. 현금도 있고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차도 있고요. 업무용 차량도 있고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우리는 자산이라고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 자산. 근데 이 건물하고 요 돈하고 요 차량, 업무용 차량 이런 것들이 모두 내 돈으로 샀다면 이 자산은 곧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업무용 차량 이런 것들이 일부는 뭐죠? 돈을 빌려서 가져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부는 뭐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 갚아야 될 빚으로 일부 내가 대출받았든지 조달된 금액이 있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부채다라고 명명하는 거고 요건 이제 내돈 개념이니까 얘를 뭐라고 하죠?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회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건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유한 자원을 자산이라고 하고 그 자산 안에는 마이너스 자산 그리고 갚아야 될 빚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는 순수한 내가 투자한 돈이나 내가 벌어들인 돈이 있겠죠. 우리는 이 내돈 개념을 자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내가 타인한테 갚아야 될 조달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거 하나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적 용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씩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인데 보니까 여기에 뭐도 있죠? 건물도 있네? 여기에는 차량도 있네요? 여기는 뭐죠? 현금도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들이 바로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죠. 자, 이런 이름들을 회계에서는 약속된 회계적 이름들을 명명해 줘요. 그래서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차량을 차량이라고 안 하고 차량 운반구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재무 상태 정보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뭐죠? 자산, 부채, 이 자본. 요 세 가지의 회계적 용어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회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등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집합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부터 자산부터 이제 우리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잠깐 쉬고 이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